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태성 단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로펌 중에 하나인 맥키나 롱 앤 엘드리지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연사로 나오신 분은 앰버서더 앨런 울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미스터 앤드류 팍, 미스터 성키정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세 분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유용한 이제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 영문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오늘 연사분들이 미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설명은 제가 우리말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에 관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8건의 FTA 협정이 지금 체결되어 있고, 그 45개 이제 무역 파트너들이 우리의 그런 이제 FTA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하고 미국, EU, 아세안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EU, 그다음 아세안 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이제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중국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한중일 3국 간에서 이제 FTA 협상을 이제 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한 39%, 그리고 세계 GDP의 56%, 그리고 세계 무역의 한 60%와 이제 연결되어 이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요것은 보시다시피 EU와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 FTA를 이제 그쪽도 체결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인구와 GDP와 그 다음에 교육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이제 체결된 그 FTA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과제는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동아시아 쪽에 FTA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중일 FTA를 위한 지역 협상도 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FTA가 과연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이제 혜택을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관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예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보면 미국하고 있어가지고 MFN 관세율이 2.5%인데 FTA를 통해 가서 0%가 되고, EU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3%의 관세가 제로로 되는 이와 같은 이제 관세 인하의 효과가 이제 우리들한테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오와 이제 긴밀한 그런 협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관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보다 좋은 가격을 이제 우리가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사례인데, 미국에 있어서 이제 유압 장치를 구매하는 업체인데, 한국 관세, 그동안 이제 수입 관세율이 7% 정도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FTA를 통해 가지고 관세율이 제로가 되니까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한국 바이어를 찾기 시작하는
한국의 서플라이어를 찾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FTA는 수출 기업에만 혜택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한테서도 이점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출업체의 FTA를 통해 가지고 수출 제품이 수출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 그러면 거기 따라 가지고 머티리얼의 서플라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협력업체한테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상에서의 그런 이제 스필 오버 이펙트, 다시 말하면 파급 효과가 이제 있는 것이 FTA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소협력업체들이 글로벌 벤더들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GM이나 포드의 이제 밴드로 지금 등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세안이나 유럽 쪽에 베이스를 갖고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그쪽에 얘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글로벌 벤더로서의 기회를 갖는 부분들이 이런 FTA 활용에서 중요한 그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게 FTA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을 이제 생산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예가 스웨덴에 있는 자동차 관련되는 이제 소재 업체의 케이스입니다. 이 업체는 한국과 대만을 두 중에 어디를 이제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FTA 장점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 보면 우리가 EU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 있는 모기업이 한국에 있는 스웨덴 자회사 쪽에 원료를 공급할 때 무쇠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업체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한테 자동차 소재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아세안 FTA를 활용을 해가지고 관세 인하로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FTA 네트워크가 상당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이제 오퍼튜니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건가 하면 산업 간에 있어서 이제 국제적인 분업 체계를 우리가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아세안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기업 섬유 업체로부터 이제 실을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있어 테리비 8%인데 수입 관세율이 0%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직물을 제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물을 제조해서 EU 마켓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EU FTA를 활용하면 8%의 관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다가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에 투자를 하고 한 아세안 FTA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품과 소재를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때 관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을 중국 시장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 중국하고 아세안하고 FTA를 체결한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종의 미국의 이 케이스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한미, 그 다음에 한EU, 한 아세안 FTA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사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한 신발 업체가 한국한테 OEM으로 이제 생산을 의뢰를 합니다. 그 경우에 있어 가지고
한국 업체는 아세안으로부터 해가지고 관련되는 소재를 이제 수입을 하죠. 그러면 8%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 브랜드 신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FT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는 굉장히 큰 에러를 느끼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에는 HS 품목 분류와 관련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WTO 체제 하에서는 이제 수출업 기업만이 수출 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알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FT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 기업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한 HS 코드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생기는 거고, 그거보다 더 큰 부담은 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국내 협력업체들까지도 자사가 생산한 원부자재에 대한 HS 코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역이 결국에는 국내 산업 전체로 파급이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어려움이 이제 직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아세안, 인디아 여러 가지. 각각에 있어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부담과 애로가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애로 부분은 원산지 사후 검증에 관한 부분이죠. 특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사후 검증이 이제 직접 검증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무역협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중소기업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부의 지원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답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원스톱으로 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은 지원 기관이 원스톱 서비스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관련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인력 양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그런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무역협회 내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센터 내에는 무역협회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그 다음에 농수산 수출센터, 그리고 관세청 산하의 원산지 정보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역 FTA 센터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영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FTA 정책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그런 FTA 활용의 애로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TA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과 FTA를 하고자 할 경우에 미국의 HS 코드를 치면 미국의 관세율, 미국의 FTA 협정세율, 그 다음에 원산지 기준을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는 16개의 지역 FTA 센터에 관세사를 상주 파견을 해서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들을 돕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기업들한테 맞춤형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24시간 동안 그 FTA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66에 5114로 전화를 거시면 그러면 관세사들이 전문 상담을 지금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준 것이 지금 한 5,000건 정도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40건 정도 해주는 것이고 이 상담은 평균 소요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방문을 해서 그래야 찾아가는 컨설팅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센터와 그다음 지역에 있는 FTA 센터 합쳐가지고 3,000개 기업을 저희가 금년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춤형으로 상담과 컨설팅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활용 관련되는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을 업종별 단체와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FTA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해외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애로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무역협회하고 코트로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그런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해외 전시회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이제 FTA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쭉 이렇게 해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제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서베이를 한번 해봤어요.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제 당신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서나 원산지 확인서 같은 걸 성공적으로 이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한 70%의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았던 기업들이 한 70% 정도가 우리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답변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한미 FTA, EU, 그다음 한 EU, 그다음 한 아세안 FTA 쪽으로 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미 FTA 쪽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자료는 미국 이제 국제무역위원회 ITC 자료인데 보시면 3월 15일 발효되고 난 이후에 한미 FTA 활용률이 한 58% 수준이었는데 꾸준하게 증가해서 지금 한 65% 수준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한 68%, 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여가지고 한 96% 정도 FTA를 활용을 하고 있고, 텍스타일 한 70%. 이렇게 쭉 이제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도 보면 고르게 이제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이제 아직 FTA 쪽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1호 이제 662-5114로 이렇게 무역협회 쪽에 지원을 요청하면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이제 주요 역할과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